자, 2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에서 점 I는 모서리 BF의 중점이다. 세 점 ACI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 자를 딴 평평한 면, 그래서 잘랐을 때 생기는 평평한 면은 어떤 도형인지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른다면 삼각형이라는 건 누구든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삼각형은 맞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직관을 좀 가져야 되는데, 끝점에서, 여기 문제에서 중점이라는 말이 나오죠. 끝점에서 중점까지라는 이 길이와 이쪽 끝점에서 중점까지라고 하는 요 길이가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한 면의 대각선 길이입니다. 참고로 이 연두색 길이는 한 면의 대각선 길이로서 왼쪽 벽에서 보면 AF 길이랑 같죠. 그래서 AF 길이랑 같은 거지 AI 길이랑 같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빨간색 두 개는 길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은 된다.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AI 이꼴 CI가 되는 이거인 이등변 삼각형. 요게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죠. 자, 2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를 평면 BEG, 평면 BGD,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단면의 다면체 BDEG의 이름을 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면 4개로 잘라서 생기는 다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평면을 어떻게 자르냐면은 처음에 BEG를 자른다 했으니까 BEG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을 잘라서 버립니다. 요 사면체 부분을. 그 다음에 또 BDE 여기 연두색으로 이렇게 쓱 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이 왼쪽에 생기는 요 사면체 요걸 버리는 거지. 그리고 BD로 집어넣어 가지고 G로 끄집어냅니다. 그럼 요렇게 딱 잘랐을 때 생기는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두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댕강 잘라서 드러내고 잘라서 드러내고 잘라서 드러내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4개로 잘라서 드러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잘 매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 BEG를 잘라서 이 부분을 덜어내면 BEG 요 부분에서 이 점선 부분 보이죠? 점선 부분에 해당하는 삼각뿔 부분이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DEB 부분을 잘라가지고 드러내면은 DEB 요 삼각형을 단면으로 해서 이 점선 부분에 해당하는 삼각뿔 모양이 사라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쪽도 잘라내고 뒷벽도 잘라내면 생기는 도형 이름은 당연히 정사면체가 되는 겁니다. 약간의 직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냐 하면 이 문제였네. 페이지 148쪽 28. 자, 31번 꼭지점의 개수가 6A개, 모서리 개수가 9A, 면의 개수가 4A인 각뿔대가 있다.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선 보시면은 꼭지점 V, 모서리 E, 그 다음에 면의 개수 F인 각뿔대가 존재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오일러 공식을 알고 있죠. 오일러 공식은 기억해야 되는데, V 빼기 E 더하기 F, 얘가 항상 얼마였습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V 자리에 6A, E 자리에 9A, F 자리에 4A, 요 녀석이 항상 2가 된다. 그럼 계산해주면 A는 2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일러 공식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몇 번 문제요? 자, 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를 모서리 AB의 평행한 선분 KL과 IJ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다. 그럼 두 조각이 나겠죠? 그때 잘려진 두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 할 때 몇 각기둥인지 작은 입체 도형부터 말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작은 입체 도형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요 부분, 요거를 우리는 밑면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높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게 각기둥이 되는데 밑면이 삼각형 모양이니까 작은 놈은 일단 삼각기둥이 되겠지. 그럼 작은 놈부터 말했고 큰 놈을 보시면은요, 요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고 높이는 이 녀석으로 보면 그 각기둥이 되죠. 그래서 오각기둥이 됩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도형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1번부터 보면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를 세 점 A, D, F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괄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D, F를 지나는 평면이라고 했습니다. A, D, F 얘를 지나는 평면이라고 하면 삼각형으로 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면 자체는 어차피 평평한 면으로서 끝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ADF를 지나는 요 평면을 평평하게 펼치면 G라는 점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FGD 요런 단면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생기는 단면은 AFGD라고 하는 요 빨간색 단면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가로 길이가 5cm인 걸 아는데 이 세로 길이도 문제에서 5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것도 5cm고 이것도 5cm고 이것도 5cm 얘도 5cm가 되는 거니까 내변 길이가 전부 5cm면 우리는 일단 마름모인 걸 알아. 근데 거기에서 추가로 여기에서 여기가 90도인 걸 알고 90도, 90도, 90도인 걸 압니다. 그러면 내변 길이가 다 같으면서 90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오른쪽 그림에서 정사면체의 모서리 BD에 중점을 E라고 하자. 그러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쯤 E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AE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뭐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ABD가 정삼각형입니다. ABD가 정삼각형인데 끝점에서 중점까지. BCD가 정삼각형인데 한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그러면 딱 봐도 직관적으로 우리는 AE 길이와 CE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AC 길이를 마저 그어주면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히려 요게 문제로 잘 나오는데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를 세 점 ACF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무엇인가 했는데 AC라는 거는 윗뚜껑의 대각선입니다. AF라는 거는 왼쪽 면의 대각선이죠. CF는 앞면의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전부 각각의 면에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길이가 사실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정삼각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29번입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쭉 해보고 이론을 조금만 읽어주면 충분히 질문거리가 아닐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이런 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깊이가 얕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지. 별로 달갑진 않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겨냥도를 그려라 했는데 보이는 부분은 실선,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 그래서 1번을 한 바퀴 회전시켜 주시면은요, 요렇게 위쪽은 봉긋 솟아오르고 사각형 모양으로 되는. 이게 미끄러워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래야 이해를 할까?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쓱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쓱 하고 돌아와서 쫙 그어주고 점선, 여기도 점선. 요 녀석이 겨냥도가 되겠지. 그래서 1번의 겨냥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에서는 직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그려라 했는데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지. 그때마다 생기는 단면은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 생길 겁니다.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 생길 거고
이렇게 생긴 원이 생기지. 그래서 어디를 자르든지 간에 우리는 원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전체를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라 했으니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은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그러면 봉긋하고 사각형이 되는 요런 단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이런 것들은 많은 상상을 해봐야겠지. 자, 3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만들어지는 회전체의 겨냥도를 그리고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그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회전체 그 겨냥도를 그릴 때는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각각 한 번씩 돌려주면 됩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을 한 바퀴 돌려주시면 선대칭 도형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자, 단면은 그런데 그 녀석을 회전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회전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있는 요 녀석을 다시 대칭을 시키면 일단 단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걸 회전 느낌을 주려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주는 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테두리만 따라 그리면 요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요렇게 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해서 원 모양이 되지만 이쪽이 파고들어서 올라가주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겨냥도가 그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려보시면은요 겨냥도가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좀 뾰족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당히 내려와서 여기에서 끝부분이 회전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쓱 내려가고 내려와서 다시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회전이 되는 요런 겨냥도가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봐야 아는 거고 많이 풀어보면서 답지랑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경험이 좀 바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라 했으니까 그거를 댕강 자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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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여기 여기 뾰족 뾰족 요렇게 생겨먹은 단면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단면은 검은색이 될 겁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꼭지점 AF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꼭지점 B가 있는 입체 도형은 어떤 도형인지 말하여 하라 했는데 AFC라고 했습니다. 평면으로 자른다 했고요. AFC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으로 자른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자르면 이것도 면의 대각선 얘도 면의 대각선 얘도 면의 대각선 그러면 대각, 대각, 대각이니까 길이가 다 똑같겠네. 자주 나오는 발상이라 했죠. 그럼 이게 정삼각형이 되는 걸 알겠고요. 이게 정삼각형이고 B 부분을 드러내면은 우리는 정삼각뿔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거의 답은 정삼각뿔이 되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답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AC와 CF와 AF가 요게 정삼각형이라는 것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왜 정삼각형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평면 AFC, ACH, AFH, 평면 CHF로 잘라서 생기는 입체 도형 ACFH는 어떤 단면체인지 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문제에서 했었습니다. 문제 번호가 선뜻 떠오르지는 48회 페이지 148쪽 샵 28번 풀이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가 되는 걸 알죠. 오케이. 자,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33번 오른쪽 그림의 평면 도형을 직선 L과 직선 M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겨냥도를 각각 그려라. 두 개를 그려야겠지. 자, 직선 L에 대해서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일단 이 녀석이 회전축이죠. 회전축. 그러면 회전축 위쪽 부분이랑 아래쪽 부분을 따로 선대칭을 먼저 시키는 게 맞다고 했는데 위쪽 부분은 요 녀석을 선대칭 시키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거를 회전했다는 느낌을 주려면 요렇게 원 느낌을 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을 이렇게 싹, 그래서 얘가 그려지는 거고, 아래쪽 부분은 대칭을 시키면 요 녀석은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될 건데 위에 녹색 부분에 포함이 돼 버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반원에다가 뾰족한 부분이 있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L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다 했습니다. L은 했고 M을 기준으로 요게 대칭축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놈을 대칭을 시키면은 요 녀석 대칭시키면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대칭시키면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회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렇게 줬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직선을 또 대칭을 시키면 이 녀석을 대칭시키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회전 느낌을 주면 이렇게 원 모양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깥 테두리를 그리면 되는데, 바깥 테두리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쭉 와가지고 쓱 와서 반원으로 가서 쭉 약간 비행 접시 같은 느낌이네. 이런 식으로 오죠. 그리고 밑에 뾰족 부분이 쓱 생기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걸 다시 그려보시면 그림이 약간 우주선 느낌이 생기겠죠. 요 부분, 일단 요쪽 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을 보시면 쭉 삐져나와서 비행접시 모양으로 요렇게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니까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사각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면 ABCD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이 ABCD와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바닥면이랑 평행해야 되니까 가로선을 긋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각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은 면, 꼭지점, 모서리의 개수가 사각뿔에서 각각 몇 개씩 증가하는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면을 이렇게 옆으로 댕강 이렇게 자를 건데, 그렇게 자르면 이 밑에 요 녀석이랑 평행하게 요렇게 잘릴 거고,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잘릴 거고, 얘랑 평행하게 잘릴 거고, 이 점선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잘릴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두 조각이 날 건데, 이 윗조각이 각뿔이고요, 아래조각이 각뿔대가 됩니다. 각뿔대. 그럼 문제에서 각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이라 했으니까 각뿔대 얘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녀석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려면 요 그림이 떠올라주면 되겠죠. 우선 그러면 우리는 ABCD에서 각각 몇 개씩 증가하는지 물었으니까 개수를 헤아려 보면 원래 도형에서 면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도 5개가 되죠.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8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십시오. 면의 개수는 일단 윗면, 아랫면 해가지고 바닥 2개가 생기고 옆면들이 4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되죠. 꼭지점을 보시면 윗뚜껑에 4개, 아랫뚜껑에 4개 해가지고 8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서리 개수는요,
윗면을 만드는데 4개, 아랫면을 만드는데 4개, 연결하는데 4개. 그래서 총 12개가 생기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플러스 1, 1개가 증가했고요. 면은 꼭지점은 3개 증가했고요. 모서리는 4개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3개, 4개 증가를 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F, V1을 볼 건데 V, A, B, C, D는 5, 5, 8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입체, 뉴 입체라고 합시다. 뉴 입체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냐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강면 여기 BC의 중점, CD의 중점, VC 요 녀석의 중점을 연결을 했을 때 A가 포함된 부분의 입체 도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표를 채워 보시면 되는데 면의 개수는 뒷벽, 앞벽 보십시오. 이 뒷벽, 그 다음에 옆벽 4개, 그 다음 밑벽까지 합쳐주시면 일단 면은 6개가 됩니다.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7개. 모서리 개수도 그림을 보고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모서리는 1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1개, 그 다음에 꼭지점은 2개, 그 다음에 모서리는 3개 이렇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잘 읽어주시고 그림을 좀 상상해 주시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자꾸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서 2번을 질문했는데요. 정다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을 x라고 할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정다면체라고 하면 우리가 5가지밖에 없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 이것도 우리 교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다면체라고 하면 정사면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편의상 적겠습니다.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20면체가 있죠. 그 다음에 도형을 보시면 이루어지는 도형이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3개가 되고 그 다음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꼭면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 4개, 5개고 얘네들은 3개, 3개가 된다고 했었지. 참고로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한 꼭지점을 봤을 때 정삼각형 3개가 만나는 거니까 요렇게 정삼각형 한 개 60도 그 다음에 또 한 개 여기에 60도 그리고 또 한 개 정삼각형이 모여서 60도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가 180도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정사각형이 3개 모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모여질 거고 그 각의 크기는 270도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최소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이 4개 모이는 거는 이쪽에서 한 개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60도가 더해져가지고 240도가 될 거고 여기 5개는 또 60도가 더해져서 300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꼭지점에 정오각형이 이렇게 보이죠. 한 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108도인 걸 알고 있거든. 108, 108, 108 그러면 여기에서는 108도가 3개가 되는 거니까 324도가 되겠지. 이 녀석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 했으니까 324에서 180도를 빼면 이게 답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시키는 의미, 문장의 그 단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 뜻에 맞게끔 상황을 정리해가면서 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점 P는 모서리 AD의 중점이고 AQ는 2배의 QE가 되도록 Q를 잡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세 점 CPE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어떤 모양인가?
했는데 CPE라는 거는 C는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고 E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나는 단면이라 생각하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얘를 생각하겠지. 근데 단면이라는 건 평면이기 때문에 평평하게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평평한 평면은 칼을 댕강 자르면 여기 중점에 모여가지고 요런 사각형을 이루면서 자른다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평면 입장에서 보면. 근데 꼭지점에서 중점 요 길이하고 꼭지점에서 중점 E라는 꼭지점에서 P라는 중점까지 길이 같겠죠. 그다음 여기도 중점이 될 거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중점 요 길이 같을 거고 C라는 꼭지점에서 요 중점까지 길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냐 하면 마름모 모양이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건 상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생기는 단면이라는 거는 자를 단자의 평면을 뜻하는 면이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얘를 삼각형 모양으로 찔러 넣었을 때 생기는 단면이라는 거는 쫙 늘어났을 때까지 생각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점 CPQ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 그러면 C는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CPQ라고 하면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여기를 쓱 지나가겠지. 그러면 얘랑 같은 기울기로서 이렇게 쓱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쓱 와주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쓱 와가지고 어느 한 점을 딱 찍고 이렇게 와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칼을 쓱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랑 적어도 얘랑 얘는 당연히 평행해야 되겠지. 쓱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생기는 모양은 그냥 오각형이 되는 겁니다. 상상력. 자,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서 AB 길이랑 AD 길이 가로 세로네요. 밑면에 A 가로 세로 길이를 더하면 24cm이고 높이는 24cm이다. 꼭지점 E에서 꼭지점 C까지 최단거리가 되도록 C를 감으면 이 C는 모서리 BF 위에 Q점을 지난다. 여기에서 최단거리라는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단거리로. 자, 그 다음에 또 점 E부터 8cm 거리에 있는 모서리 AE 위의 점 P에서 그림에서 P는 여기 있습니다. P에서 꼭지점 G에 최단 거리가 되도록 최단 거리가 또 나오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되도록 감으면 점 Q와 겹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점 E라는 점에서 G까지 C를 감는데 최단거리로 간다라는 건 느슨하게 감는 게 아니고 팽팽하게 감는다는 소리고요.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가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는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전개도를 그립니다. 입체도형에서 뭔가 최단거리 개념이 나오면 전개도를 그려라. 그러면 이 끝점과 이 끝점이 동시에 포함되도록 이게 전개를 해주시면은 면에서 보면 요쪽 바닥면이랑은 그 다음에 요쪽 바닥면 요 두 바닥이 펼쳐지도록 전개도를 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 흐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최단거리라는 용어를 보고 전개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는 전개도. 자, 그렇다면 이거를 노란색이랑 연두색 부분을 펼치면은 사각형이 나올 건데 요쪽 밑면에서 문제에서 나와 있었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해주면 24cm가 나온다 했고 하필 세로 길이도 24cm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E가 되죠. 그 다음 여기가 C가 되고 G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정사각형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E라는 점에서 C라는 점까지 C를 당길 건데 최단거리로 간다는 건 팽팽하게 당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선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라는 점을 여기 8cm 지점에 찍을 거고요. 여기가 8입니다. 그 다음에 P라는 점에서 G까지도 C를 팽팽하게 당길 거기 때문에 선분 느낌으로 이렇게 쭉 그어주게 돼 있지.
그럼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요 점이 될 건데 그 점이 뭐가 되냐 하면 Q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F 선분은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그려줄 수 있지. 이렇게 그어주시면 여기가 F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어렵진 않지. 그래서 이 전체가 24 그리고 이 전체도 24라서 정사각형.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어딜 구하라 했냐면은 요 각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정사각형인 걸 감안하면 1번 문제에서 따라서 사각형 AEGC는 정사각형이므로 각 구하라 하는 QEF는 45도가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이 될 거니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를 볼 건데 문제에서 선분 AB 길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근데 삼각형 CEG 하고 삼각형 QEF는 각각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직각 2등변 삼각형. 이거 그 다음에 구하라 했는 게 AB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AB 길이는 EF 길이랑도 같죠. 그래서 EF 이거를 X라 하자. 그럼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준다면 직각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X가 됩니다. 그러면 선분 QF도 X가 되는 거지.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은 뭘로 들어가냐 하면 넓이로 접근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삼각형 PEG 넓이를 구하죠. PEG 넓이라는 거는 조각을 내서 구할 건데 PEQ에다가 PEQ라고 하면 요 부분이 되죠. 요거에다가 더하기 삼각형 QEG가 되지. QEG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변을 보시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2분의 1에다가 밑변 24에다가 높이 8이 되고요. 얘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을 8이라 보면 높이는 x가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밑변을 24라고 보면 높이는 x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x는 얼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참고로 계산할 때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양변에서 8로 약분을 해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약분을 먼저 시작하고 약분을 해주고 계산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x값이 나오겠죠.